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드리는 편지를 여러분 같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정의당의 패배 원인 세 번째입니다. 정의당이 꼰대같이 느껴졌다라는 의견들도 제법 있었어요. 아이디 한이님,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가르치려 하는 듯한 말투, 자기들만 정의인 척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촌스러운 복학생 선배처럼 느꼈달까요? 예. 아이디 EDA리님, 정의당을 아까워하는 이들의 의견을 과연 들어다 줄지 의문입니다. 과연 정의당 비례 당선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당이 가장 젊은 정당인데 가장 꼰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운동권 무슨 선배들이 후배들 너 잘 모르니까 우리 이야기 좀 들어. 내 말대로 해. 이런 꼰대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거 느꼈던 게 뭐냐면 김종철 그 동작구 지역에서 그 진보 정치 오래 하신 분 계세요. 그분 페북에다가 저도 이제 글을 남겼어요.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교류한 지는 이제 꽤 오래됐지만 아무튼 개인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알아요. 예, 저는 한겨레 기자였고 김종철 씨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글을 남겨줬는데 김종철 씨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야, 열린민주당 지지하겠다는 사는 사람들 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니네들은 정봉주가 만든 정당을 찍고 싶냐? 이렇게 반말로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장문의 댓글을 남겨줬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정봉주 하나를 믿고 거기 당원들이 정봉주를 보고 찍겠냐. 정봉주가 만든 당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후보들의 면면이 너무나 선명한 진보적 색깔들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찍는 거라고 본다. 정봉주 하나를 보고 찍는 게 아닐 거다. 마찬가지로 정의당도 심상정 하나만 보고 찍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거기서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또 다른 정의당의 멋진 그런 정의당의 또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찍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똑같은 거다. 예. 이렇게 제가 글을 남겼어요. 근데 연락도 없어. 예. 저한테. 제가 뭐 더 이상 한겨레 기자는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진보 진영에서는 상당한 인플루언서인데 왜 이 사람들은 나한테 소통하려고 하지 않을까? 나를 왜 활용할 생각도 안 하지? 아니 소통은 안 해도 돼. 그냥 허 기자님 요런 거 좀 홍보해 주세요라고 활용할 생각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냥 그 글만 그냥 사라졌어 어느 순간. 제 글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 저한테 전화 많이 해요. 뭐 홍보하려고 도와달라고. 심지어 국민의당 의원도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이런 건 오해시고요. 에? 김웅 검사 이번에 미래통합당 당선됐잖아요. 그분도 저한테 한 30분을 떠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건 잘못 알고 계시다고. 물론 전 또 막 반박하죠. 전화를 안 줘요. 문자도 없고 뭐 페북 메시지도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소통할 생각이 없구나. 그냥 당내에서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떠들고 마는구나.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정의당이 그냥 그냥 복학생 선배 그냥 꼰대 같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하는 동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건 정의당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통을 너무 잘 못해요. 진짜 영악하게라도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랑 미래통합당 얘네들은 영악하게 엄청나게 그런 소통들이라도 해요. 정의당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못 읽죠. 네 번째 정의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 분들이 정의당이 아마추어 틱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양성중 씨가 선거 전략이 너무 멍청하고 아마추어적이었어요. 민심을 못 읽었어요. 가슴이 뜨겁더라도 머리는 차가워야 하는데. 가슴에서 일어난 열기가 머리를 덮어버린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성준 씨는 자기가 정의당에 이제 내가 결정적으로 등을 돌린 계기는 검찰의 공소장 비공개 논쟁 때였습니다. 예,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 투쟁을 해왔던 정의당이 검찰 공소장을 국회에 비공개한다는 걸 비판한다? 예,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 기사로도 써서 밝혀드렸지만 미국도 그러니까 공소장 함부로 공개 안 합니다. 재판 전에. 예, 재판에서 그러니까 대배회심 재판을 열어서 이거 공소 제기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여는 재판을 따로 열어요. 그게 통과돼야만 그때 공개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예.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몰라요. 예, 저도 미국의 법조계를 취재하고 나서 알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틱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의당이. 제가 볼 때는 뭐야 예전에 서기호 의원 그분한테 자문이라도 좀 듣지. 예. 그러면 그런 프레임 안 만들었을 건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5번째 의견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 이런 거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어요. 아이디 알렉스 선님이 정의당의 배신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요. 아이디 언덕님. 노회찬 의원이 있었을 때의 정의당과 노회찬 의원이 안 계신 정의당은 다르다는 거를 알았어요. 김기택님, 정의당이 노회찬 의원을 잃고부터는 방향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는 양에 안 차거나 더 강한 진보의 목소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의당에 표를 나눠주는 거라고 보는데, 그죠? 사회개혁이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표적을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계시면 달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르죠 그거는. 근데 아무튼 다만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는 것을 정의당이 알으셔야 돼요. 소통하셔야죠, 사람들하고. 예. 제가 예전에 노회찬 의원이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사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막 재판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정의당이, 에서 아무도 거기서 이제 그 통합진보당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NL 계열의 이제 운동권 세력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호의적인 어떤 얘기를 하나도 하기 싫어가지고 증인으로도 출석 안 해주려고 한다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노회찬 의원만 가서 유일하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당을 해산하면 안 된다라고 증인을 섰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노회찬 의원 잘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노회찬 의원이 거기 당내 반발 같은 거 없었나요? 거기 증인으로 출석할 때. 그러니까 엄청 반발이 심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우리가 비록 통합진보당이 밉더라도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 앞에 침묵하면 역사에 이건 큰 죄 짓는 거다 이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싹 다 무시하고 본인이 가서 그렇게 증인을 서주고 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의 주류랑은 또 약간 생각이 좀 다르구나. 예. 근데 저는 노회찬 의원이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통합진보당을 그렇게 강제 해산하면 안 되죠. 해산을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국민이 심판해서 없애게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왜 정부가 나서서 해산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의 빈자리를 저도 느낍니다, 솔직히. 아닐 수 있죠. 예, 아닐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정의당이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상정 대표님. 그만큼 소통이 부족하신 겁니다. 이번에 공수처법, 이제 공수처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공수처법 발의한 사람이 노회찬 의원님이시잖아요. 2016년에 원 구성하자마자 아마 1호 법안으로 내셨을걸요? 노회찬의 성과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를 이번 선거 때 막 활용하지 않는데 선거 캠페인으로 에? 노회찬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번 선거 때. 예. 그냥 오로지 조국 심판 뭐 이런 거밖에 없고 정의당이 그렇게 잘한 게 있는데 왜 노회찬 마케팅이라도 안 하는지 저는 너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자, 시민들의 민심, 의견 6번째입니다. 비례 1번 논란입니다. 이 비례 1번 얘기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 사람 당선되는 게 싫어가지고 정의당에 표를 안 줬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상우님. 다 그럴 수도 있고 넘어가도 이 비례 1번은 정말 용납이 안 됐어요. 그 금쪽 같은 한 자리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게임 BJ에게 헌납하다니 국가적 손실이라고 생각해서 용서가 안 됐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뭘 했길래 국민의 대표로 인정해야 됩니까? 절대 나는 못 찍겠더라.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례 1번을 응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의당도 나름대로 이 청년의 어떤 노동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의를 이해를 하는 정의당의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사실 정의당의 표를 여러분들이 호소하셔야 될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냥 일반 대중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설득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정의당이. 제가 예전에 통합진보당에서도 예전에 이제 그 경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1번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석기 당시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 아니에요. 뭐야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이 통합진보당 비례 1번이야? 자기들끼리는 투표로 해서 뽑았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되게 뜨악했던 거잖아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도 일반 대중에게 표를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 1번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아니면 제대로 설득이라도 하든가. 설득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이석기 의원은 사퇴하시는 게 어떠냐. 왜냐, 억울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이석기가 누군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석기 같은 분들은 조금 후순위로 가시든가, 그런 게 전략적으로 어떠냐라고 제가 쓴소리를 남기니까 통합진보당 그때 당원들이 막 저한테 엄청 몰려와가지고 엄청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을 잘 못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꼭 이래요. 자기들이 그 결정한 선택을 이해 못 한다고 막 몰려와가지고 막 악플 달고, 아유, 그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지금 정의당 이 비례 1번도 똑같아요. 민심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수한 의도와 정의로움은 제가 알겠으나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비례 1번이 아니라 뭐 좀 후순위로 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꼭 뭐 정치를 꼭 국회의원만 해야 노동정치, 그 청년 노동정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좀 쓴소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여러 이제 기타 의견들이 있었는데, 우리 EBS 전 PD이자 한국예술종합원의 교수시죠, 김진혁 우리 교수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당풍이 정의당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진보정당들이 대부분 운동권의 풍토가 강하다. 그래서 내부에서조차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하기 때문에 보수 여당과의 협력적인 어떤 선의의 경쟁,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선명성 경쟁은 결국 보수 여당과 야당과 진보가 얼마나 다른가가 기준이 되는데, 결국은 안티태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걸 태제적 성격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다른 당과의 협력 이전에 필요하다고 본다.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을 보수 여당과 야당이 잘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얘기만 가지고 꺼낼 게 아니라, 그 기본적인 어떤 정의당의 비전을 전체적으로 설정하고 제시해야 된다. 경제성장 같은 어떤 그런 보수 세력의 의제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면, 말이 좀 어려우신데, 민주당 아웃!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정의당으로 바로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 이런 것에 대한 태제로 국민들이 바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김진혁 교수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님이 진보 언론들이 가지는 오류랑 정의당이 똑같은 오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진보 언론들이 지금 오류가 뭐냐면, 수구 세력, 심판,
그러니까 수구 세력과 보수 세력을 둘을 구분하질 않아요. 요즘 진보 언론들이. 그래서 자꾸 막 민주당만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집권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수가 아니고 수구 세력이 있잖아요. 수구 세력. 진짜 역사 속에서 청산해야 될 사람들. 그 수구 세력의 그 잔재들이 지금 미래통합당, 잔재도 아니고 주류죠, 얘네들은. 거기에 미래통합당이 막 또아리를 트고 있는데 그 수구 세력부터 일단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민주당 비판. 예. 그게 지금 진보 언론의 오류인데 지금 정의당도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렉산더님이. 그래요. 자, 아이디 바타바다님이 정의당은 민주당의 치유가 어려운 열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 우월감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인지부조화 현상이거든요. 자, 정의당이 계속 중병을 앓아왔지만 저는 계속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입니다. 정의당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을 비난하기에는 도처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적폐가 많습니다. 그러니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적폐 청산의 길로 나가세요. 네, 정의당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심판에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까지 해가지고 더 나서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왜 이정희 의원이 우리는 박근혜 심판하러 선거 출마했어요. 라고 얘기했죠. 그거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은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해요. 겁나가지고 중도층 그 표 때문에. 근데 정의당은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예. 뭐 수구 세력은 당시에 뭐 그것 때문에 뭐 통합진당은 표가 날라갔다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 그건 니들의 프레임이고. 그것 때문에 속 시원해가지고 통합진보당 찍어준 사람들도 꽤 많을걸요. 왜냐면 민주당이 절대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얘기는 차마 못하죠. 근데 진보 세력이 해줘야죠, 그런 거를. 수구 세력은 청산해야 된다라고. 왜 정의당은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하질 않는데. 이게 바타바나님의 의견입니다. 자, 우리 아이디 스카이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남기셨어요. 허 기자님, 심상정 대표와 인터뷰 한번 꼭 해주세요. 이곳에 댓글들 모두 복사해서 보여주시고 심 대표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어요. 이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소수 약자들과 노동 현장에 고단하게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떤 그런 이제 정의당 찍어왔는데 심상정 대표님 왜 그렇게 되셨는지 정말 조국 가족에게 그렇게 비정하게 칼끝을 들이밀며 정의당이 그렇게 거들었어야 됐는지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스카이님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댓글들을 다 모아서 정의당 우리 심상정 대표님께 편지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제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신다면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해주신다면 기꺼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뭐 비록 한겨레는 아니지만 한겨레를 구독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저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표님 한번 뵈러 가겠습니다. 근데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저한테 이미 소통의 메시지를 보내셨겠죠. 그래도 우리는 정의당을 저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응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소중한 후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좀 사정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의 어떤 후원 통장에 인사글 남겨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재영 기자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